메가와티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현대건설 전체 공격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2026년 5월 11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메가와 아시아 쿼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유명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성현 감독이 이미 조던 윌슨을 외국인 선수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반대편에 메가까지 붙이면서 V리그 여자부 수비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좌우 쌍포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대팀은 한쪽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메가를 막으려고 블로커 2명을 오른쪽으로 붙이면 왼쪽에 조던 윌슨과 국내 공격수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조던 윌슨 쪽을 먼저 의식하면 메가는 라이트에서 높은 타점과 강한 손목으로 결정구를 때립니다. 이것이 강성현 감독이 만들려는 완성형 메가트론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메가와티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무기는 메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대건설의 전체 구조입니다. 메가는 이미 V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시즌 정관장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처음 등장한 메가는 736점을 올리며 득점 7위에 올랐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3.95%였습니다. 첫 시즌부터 단순한 인기 선수가 아니라 실제 코트 안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해결사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더 무서운 장면은 다음 시즌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시즌 메가는 800의 점을 기록하며 득점삼 위까지 올라섰고 공격 종합 1위, 공격 성공률 48.06%를 찍었습니다. 오픈 공격, 시간차 공격 후위 공격까지 여러 지표에서 정상급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메가는 좋은 공만 처리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세터가 완벽한 위치에서 공을 올리지 못했을 때 랠리가 길어져 모두가 숨이 찰 때도 끝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V리그에서 이런 유형의 아포지슨 팀 전술의 마지막 보험이 됩니다. 이 공격 루트가 막혔을 때 감독이 바라보는 마지막 선택지. 세터가 흔들릴 때도 공을 맡길 수 있는 선수. 그것이 메가의 진짜 가치입니다. 강성현 감독은 바로 이 지점을 봤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26년부터 2027년 시즌. V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강 감독은 직접 메가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변수는 무릎이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메가가 무릎 통증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부 구단은 영입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강 감독은 직접 만나본 뒤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비시즌 관리가 잘 된다면 풀타임 시즌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현대건설의 선택은 소문이 아니라 현장 확인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선택은 아닙니다. 메가의 무릎은 현대건설 시즌 전체에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강성현 감독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현대건설은 2026년부터 2027년 시즌을 앞두고 큰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팀의 상징이었던 양효진이 현역 생활을 마감했고 아시아쿼터 자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앙의 무게감과 기존 조직력 일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점에서 현대건설은 수비형 리빌딩이 아니라 공격형 재설계를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 메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조던 윌슨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미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전체 2순위로 지명했습니다. 키 182cm로 압도적인 높이의 공격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리시브와 수비 기본기, 빠른 전환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선택은 메가 영입과 맞물릴 때 의미가 커집니다. 윌슨이 한쪽 측면에서
버텨주면 메가는 라이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단순한 두 명의 공격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우는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메가트론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메가에게 모든 공을 몰아주는 단순한 몰빵 배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메가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방법은 메가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 블로커가 메가 쪽으로 먼저 움직이면은 중앙과 왼쪽이 열립니다. 상대가 중앙과 왼쪽을 의식하면 메가가 한 박자 늦게 올라오는 블로커를 상대로 강타를 때립니다. 즉, 현대건설의 목적은 메가의 득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메가의 존재감으로 상대 수비의 판단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V리그 여자부에서 수비는 대부분 사전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공격수가 어느 상황에서 공을 받을지, 세터가 흔들릴 때 어느 방향으로 공이 갈지, 전위와 후위 공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분석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메가와 윌슨을 동시에 세우면은 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리시브가 완벽하면 중앙을 살릴 수 있고, 리시브가 흔들려도 메가에게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면 윌슨의 수비와 연결이 살아나고, 마지막 한 방은 메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매 랠리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은 세트 후반입니다. 점수 23대 23. 상대는 강한 서브로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을 흔듭니다. 공이 네트에서 조금 멀어지고 세터는 완벽한 속공을 쓰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은 수비팀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블로커가 방향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는 메가가 있습니다. 높게 올라간 공 하나. 메가는 기다렸다가 오른쪽에서 강하게 때립니다. 블로커 두 명이 붙어도 코스를 바꾸고 수비가 뒤에 서 있어도 손끝을 노립니다. 이 한 점이 세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장 시절 메가는 이미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때 메가는 팀의 중심 공격수이자 흥행의 인도네시아 팬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끌어왔고 V리그의 해외 노출을 키운 상징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수가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맞대결은 단순한 정규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메가가 떠난 팀과 메가를 품은 팀의 충돌입니다. 정관장 팬들에게는 복잡한 감정의 경기이고 현대건설 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첫 시험대가 됩니다. 이 이적이 V리그 생태계를 흔든다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흥국생명, 정관장, IBK 기업은행,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모든 팀은 이제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수비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메가에게 서브를 집중할 것인지, 윌슨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것인지, 중앙을 버리고 측면 블로킹을 강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도 빈틈이 생깁니다. 이것이 강팀이 만드는 압박입니다. 공을 때리기 전부터 상대 벤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현대건설의 장점은 전통적으로 조직력에 있었습니다. 강성현 감독은 선수 개인의 폭발력만 믿는 지도자가 아니라 경기 흐름과 교체 타이밍 수비 위치 조정으로 승부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런 감독이 메가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얻으면은 전술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초반에는 윌슨과 국내 공격수를 살려 상대 블로커를 분산시키고 중반에는 중앙을 섞어 리듬을 만들고 후반에는 메가에게 승부공을 맡기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영입과 시스템 영입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성공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메가의 몸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출전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무릎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세터와의 호흡입니다. 메가가 가장 강한 타점에서 때리려면 공이 높이와 속도, 네트와의 거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윌슨의 V리그 적응입니다. 미국 대학 무대와 한국 프로리그는 서브 압박 수비 집중력 경기 템포가 다릅니다. 윌슨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상대는 다시 메가 쪽으로 블로킹을 그래도 몰아갈 수 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팀은 한 가지 변수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메가가 완전히 폭발하면 우승 후보의 공격력이 됩니다. 메가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도 윌슨과 국내 선수들이 버텨주면 시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성현 감독은 이런 조합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긴 시즌용 구조로 만들려 합니다. 초반부터 무리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보다 라운드가 지날수록 공격 패턴을 늘리고 결정구의 타이밍을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코트 밖에서도 파급력이 큽니다. 메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국가대표 간판 공격수로 알려져 있고 정관장 시절에도 해외 팬들의 관심을 V리그로 끌어온 선수였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경기력과 흥행성을 동시에 얻는 카드입니다. 홈 경기장인 수원체육관의 분위기, 온라인 중계 시청 흐름, 구단 사회관계망 반응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전술을 바꾸고 팬덤을 움직이고 리그의 국제적 관심까지 끌어올리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가가 이제 증명의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정관장에서 성공했던 선수라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건설에서는 다른 세터, 다른 리시브 라인, 다른 공격 배분 속에서 다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첫 라운드부터 공격 성공률 45% 안팎을 유지하고 경기당 20점 가까운 생산력을 보여준다면 논쟁은 빠르게 끝납니다. 반대로 초반 몸 상태가 흔들리면 모든 시선은 무릎과 출전 관리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 한 달이 결정적입니다. 결국 2026년부터 2027년 시즌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메가와티가 현대건설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가져다 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메가와티의 존재가 현대건설 전체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정관장 시절 메가는 강력한 창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그 창이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혼자 뚫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 전체를 흔드는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V리그 여자부 전력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와티는 시작일 뿐입니다. 강성현 감독의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조던 윌슨이 한쪽 측면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세터와 메가의 타이밍이 시즌 초반부터 맞아 들어간다면 현대건설은 매 경기 상대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메가를 막을 것인가? 윌슨을 막을 것인가? 중앙을 버릴 것인가? 후위를 놓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을 틀리는 순간 현대건설의 공격은 폭발합니다. 바로 그때 V리그의 균형은 흔들리고 메가트론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리그 전체를 압박하는 새로운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